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 섹션은 동영상이다 보니 페이지가 새로 로드될 때 보시는 것처럼 약간 늦게 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출력되기 전까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출력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너비 섹션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스타일 탭을 누르고 백그라운드 타입을 클래식을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레이아웃 탭으로 이동해서 하이트를 민 하이트로 바꿔주고 유튜브 영상 섹션과 같은 높이로 설정해 줍니다. 이미지가 별로인 것 같아서 해상도가 좋은 이미지로 바꿔주겠습니다. 쉐입 디바이더에서 바텀을 선택하고 유튜브 영상 섹션과 같은 웨이브 브러쉬로 바꿔줍니다. 어드밴스드 탭으로 이동해서 Z 인덱스를 0으로 설정해 줍니다. Z 인덱스 숫자가 클수록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섹션 Z 인덱스는 이 섹션보다 크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의 Z 인덱스는 1로 설정합니다. 탑마진을 -520 픽셀로 만들어서 유튜브 영상과 완전히 겹쳐지게 해줍니다. 이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유튜브 영상이 출력되기 전에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텍스트가 나올 때 애니메이션 효과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타이틀 텍스트를 선택하고 어드밴스드 탭으로 이동해서 모션 이펙트를 선택합니다. 페이드 인 레프트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슬라이드 느낌이 나는 동영상 섹션이 완성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이미지 갤러리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 이미지를 보여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섹션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섹션 높이를 일단 960 픽셀 정도로 만들어준 뒤 나중에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엄 애드온에서 제공하는 텍스트로 타이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듀얼 헤딩을 추가해 줍니다.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각 단어를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위쪽에 펜시 텍스트를 추가해 줍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가진 텍스트인데요. 프리픽스는 첫 단어인데 삭제해 주겠습니다. 서픽스 단어를 수정해 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애니메이션 텍스트를 바꿔주겠습니다. 어디셔널 세팅스 탭을 클릭하면 각종 설정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펙트에서 애니메이션 종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타이핑 속도도 수정할 수 있네요. 저는 슬라이드 업으로 설정하고 500ms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스타일 탭으로 이동해서 텍스트에 대한 디자인을 수정해 줍니다. 사이즈는 21 픽셀로 수정하고 프리픽스, 서픽스도 같은 크기로 설정합니다. 듀얼 헤딩 텍스트 디자인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폰트는 K 핸드로 바꿔줍니다.
폰트 사이즈를 65픽셀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텍스트도 똑같이 설정해 줍니다. 대신 폰트 컬러는 바꿔주겠습니다. 텍스트 내용을 수정해 줍니다. 펜시 텍스트와 타이틀 위치를 이동시켜주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흐릿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오버레이를 선택하고 타입을 클래식으로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포지션은 센터로 바꿔주고 어태치먼트를 픽스트로 바꿔주면 배경이 고정되고 섹션의 내용만 스크롤되는 디자인이 됩니다. 요즘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이죠. 리피트는 이미지가 작을 경우 중복해서 배경이 꽉 찰 때까지 보여주는 옵션인데 노 리피트로 설정하면 한 번만 보여줍니다. 사이즈는 커버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커버로 설정하면 배경이 꽉 차게 보여줍니다. 흐릿한 배경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투명도를 0.07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배경이 첫 번째 섹션과 단절되는 느낌이 싫다면 마이너스 탑 마진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Z 인덱스를 크게 해주면 투명도가 낮아서 잘 안 보이지만 미세하게 겹쳐지는 부분에 유튜브 영상을 덮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싫으시면 유튜브 섹션에 바텀 쉐입 디바이더를 삭제해주면 되는데요. 방법은 모두 아실 테니까 저는 시간 관계상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위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이미지가 추가되면 마지막에 다시 조정이 필요하니까 일단 대충 맞춰주겠습니다. 이미지 갤러리를 만들기 전에 글로벌 이미지 세팅을 조정해주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이트 세팅스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보더 라디우스를 0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 추가되는 이미지의 보더 라디우스가 모두 0으로 설정됩니다. (3컬럼짜리) 섹션을 추가해줍니다. 첫 번째 컬럼을 선택하고 컬럼 위스를 40%로 설정합니다. 마지막 컬럼도 40%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컬럼은 자동으로 사이즈가 19.33%로 맞춰줍니다. 각 컬럼에 인터섹션을 2개씩 추가해 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여줄 이미지 사이즈만큼 컬럼 개수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각 컬럼에 이미지를 모두 추가해 줍니다. 저는 총 9개의 이미지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갤러리를 만들 때는 이미지 사이즈의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른 이미지가 많다면 영상 후반부에 보여드릴 메이서너리 디자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를 모두 추가했는데 두 번째 컬럼의 이미지만 좀 작게 보이죠? 컬럼의 패딩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컬럼 갭을 모두 없애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패딩과 마진을 수동으로 조정해주면 됩니다. 패딩은 1픽셀 정도로 만들고 이미지 간의 마진은 20픽셀 정도로 조정하니까 맞네요. 프론트엔드에서도 확인해줍니다. 이제 깔끔하게 맞춰졌습니다. 링크를 커스텀 URL로 설정하고 이미지를 링크할 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마우스 오버시 보여줄 호버 효과도 설정해 주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만들었던 섹션 위로 이동시켜 줍니다. 필요하다면 백그라운드 사이즈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정된 배경을 가진 깔끔한 인스타그램 스타일의 이미지 섹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프리미엄 애드온 플러그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갤러리 탭을 클릭합니다.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하고 인서트 해줍니다. 전문가 느낌이 나는 깔끔한 디자인이죠. 편집 아이콘을 누르고 이미지 비디오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상단 탭의 경우 카테고리에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갤러리로 활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러그인 추가 화면에서 GT3를 검색해서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엘리멘터 편집 화면을 리프레시해 줍니다. GT3 갤러리에서 메이소너리를 추가해 줍니다. Add Media 버튼을 누릅니다. 추가할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고 추가해 줍니다. 팝업 슬라이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팅스 탭에서 클릭했을 때 실행될 기능을 포함한 여러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은 이미지들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이소놀이로 자동으로 블록이 조정됩니다.